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개인 파산 그리고 회생 사건, 이 관련해서 나온 최신 분석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최근 개인 채무 문제 양상이랄까?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건 수가 늘었다 이걸 넘어서요. 음, 예전에는 잘 안 보이던 그런 패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패턴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다주택자 파산 급증 문제, 네. 그리고 특정 세대, 예를 들면 젊은 층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좀 두드러지죠. 그렇군요. 그럼 바로 그 다주택자 문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소위 갭 투자라고 하죠. 네네, 전세 끼고. 맞아요. 전세 끼고 자기 돈은 조금만 들여서 집 여러 채 샀던 분들. 이분들이 최근에 금리가 확 오르고 또 집값은 좀 내려가니까 이걸 못 버티고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엄청 늘었다면서요. 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집주인 파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문제예요. 파급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당장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피해가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여기서 대신 보증금 내주고 채권자로 나서는 경우도 아주 환해졌습니다. 심지어 경매에 넘어가도 이게 잘 안 팔려요. 그런 집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신탁회사에 맡겨둔 집은 또 더 복잡하다고요. 소유권을 넘겨둔 경우 말이죠. 따라서 빚 갚는 절차, 공매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수익을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문제도 얽혀 있고 특히 잘 안 팔리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 이걸 채무자 구제를 위해서 그냥 둬야 할지 아니면 세입자나 다른 채권자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지 참 어려운 딜레마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전체 통계를 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변화가 있다고요. 개인 회생 신청 비율이 파산 신청을 완전히 앞질렀다고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엔 파산이 회생보다 한 2배, 그 정도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회생 신청이 파산의 한 3배, 어떨 때는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와, 3배, 4배요? 아니, 왜 이렇게 확 바뀐 거죠?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은 최저임금 같은 게 오르면서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 1인 기준으로 한 13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빼고도 빚을 갚을 돈, 이걸 이제 가용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남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 갚을 여력이 조금이라도 생긴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러나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걸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그래도 한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빚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파산보다는 이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회생 요건 자체가 좀 완화된 측면도 커요. 요건 완화요. 네, 빚 상한선이 예전보다 훨씬 올라갔어요. 무담보는 5억에서 10억, 담보는 10억에서 15억으로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반 회생 절차로 가야 했던 분들 일부가 이제 개인 회생으로 흡수된 거죠. 또 약간 실무적인 경향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분들이 일단 회생을 먼저 권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젊은 세대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2030 세대 파상, 회생이 늘었다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코인이나 주식, 뭐 해외 주식까지 투자했다가 잘 안 돼서 네, 투자 실패. 네, 젊은 나이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득이 좀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가고 아예 실직 상태거나 소득이 없으면 파산으로 가는 뭐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투자 실패 문제는 또 다른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 수익형 부동산 쪽이요? 맞습니다. 이것도 요즘 아주 큰 문제예요.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생숙,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또 지식산업센터 같은 아파트 말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어려워진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왜 그런 거죠, 거기는? 이게 한 몇 년 전 금리가 아주 쌌을 때 있잖아요. 2017년, 18년 이럴 때 그때 분양가도 높았는데 뭐 중도금 무이자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막 유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갑자기 확 오르니까 이자 부담은 너무 커지고 또 막상 지어놓으니 임차인은 잘 안 구해지고 부동산 가치 자체도 떨어지고 이런 삼중고를 겪는 거죠. 아이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산,
회생. 그것도 상황 따라 좀 달라요.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낮다. 이러면 그냥 분양권 포기하고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어느 정도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좀 되는 분들은 개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분양권 가치를 거의 0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빚을 좀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사건이 많아지니까 법원도 엄청 바쁘겠네요. 특히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이 몰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지방법원보다는 절차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아, 빨리 처리해줘서요? 네, 보통 신청하고 한 달 안에 파산 선고하는 걸 목표로 할 정도니까요. 예납금 명령도 한 15일, 20일 안에 나오고요. 물론 수원이나 부산 같은 다른 법원들도 예전보단 빨라지긴 했어요. 그럼 서울로 가려고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기도 하나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부러 서울에 원룸이나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주소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서 관할 요건을 맞추는 거죠. 또 법적으로 인천이나 경기 북부, 강원도 이쪽 개인 사업자나 법인 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서울에 신청할 자격이 되면 다른 배우자도 같이 서울에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서울로 몰리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 법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또 실무에서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인데요. 예를 들면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거요. 법적으로는 압류를 못하는 재산인데 파산 절차에서는 이걸 팔아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 빚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파산시킬 때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하는지, 이걸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우선 변제해줘야 하는 비주로 봐야 하는지 이것도 좀 복잡해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것도 재단 채권으로 봐야 하냐 마냐 대법원 판례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좀 갈리고요. 또 압류된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법으로 보호받는 최소 금액 있잖아요. 그 면제재산 해당액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문제, 이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와, 정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다주택자 문제부터 젊은 세대의 투자 실패, 또 새로운 유행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복잡한 법적 쟁점들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와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이게 단순한 빚 문제를 넘어서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비율이 이렇게 급증한 거나 특정 자산, 예를 들면 수익형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거랑 연관된 문제들이 늘어난 건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법원의 처리 속도 변화나 관할 문제 같은 이런 실무적인 변화들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개인 채무 문제의 변화 양상들,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는 방식이나 또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의 변화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정성이나 자산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좀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